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 해장국을 먹으러 온 김종덕입니다. 언론에 의해서 이석기 의원이 몰매를 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들을 모면하려고 국정원 지금 개혁 대상이 돼서 개혁을 당해야 될 시기에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를 퍼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끝나서 진짜 내란 음모죄로 했으면 진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민 참여 재판 한 번도 실시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러니까 TV 공개 재판,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TV를 켜놓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뭐 기자들도 많이 가 있겠지만 시각차가 많습니다. 내란 음모죄로 끌고 가는 국정원인지 이제 투명하게 파헤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진짜 투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돼서 가진 자들은 죄가 없어도 미미하고 없는 자만 죄를 받는 그런 사회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투명성, 공정성 있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요. 매일 3라운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네, 시장입니다. 그 마켓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덕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듣고 싶다, 또 알고 싶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일본산 수산물 믿을 만한가, 이런 질문인데요. Yes or No로 정면 승부가 새로운 편성 개편에 따라서 묻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Yes냐, No냐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640님인데요. 저는 No입니다. 평소 생선과 회, 해물들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먹고 있는데요.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여전해서 국내산이라고 해도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건지 이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538입니다. 당연히 노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주시면서 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은 반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9437님입니다. 예스입니다. 물론 완벽한 예스는 아니지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접수한 의견들을 보면요. 일단 좀 노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것 외에도 YTN 라디오 앱 예스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 예스로는 무료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도록 하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신 우리 자기 최신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부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스포츠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있고 축구도 있고 바쁘겠어요? 네, 많이 바쁩니다. 네, 네. 바쁠 때가 좋은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류현진 선수 정말 오늘 잘 던졌어요? 네, 오늘 뭐 역시 류현진이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오늘 그 홈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3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으로 정말 호투했습니다. 다저스가 오늘 3대0으로 이기면서 류현진 선수 승리 투수가 됐고요. 시리즈 2연패로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려있던 다저스도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류현진이 그 상대 에이스인 애덤 웨인라이트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면서 정말 이 웨인라이트라는 선수가 지금 내셔널리그 다승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렸는데요. 오늘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다저스가 2대0으로 앞서 있던 7회 초 2사 1루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타석에 올해 홈런 17개를 친 장타자의 맷 애덤스가 있었고요. 네. 류현진 투구수가 이미 103개를 넘어섰고 네. 이 애덤스가 이미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쳤던 선수기 때문에 네. 교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던 순간 이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까지 마운드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 감독이 다시 내려가면서 글쎄 큰 거 한 방만 나오면 동점이 되는 상황인데 예. 류현진 선수 중압감이 정말 엄청나겠다 하는 이때 류현진 선수가 이 투볼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요. 네. 5구째 정말 과감하게 146km짜리 높은 직구를 뿌리면서 네.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류현진 선수가 평소하고 좀 다르게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까지 내지르는 네, 그런 네.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가장 어려운 장면에서 가장 대담하게 승부를 한 게 역시 괴물 류현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야말로 오늘의 승부처 장면이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그 지난번 애틀랜타와의 디비전 시리즈 이 선발 등판 때는 굉장히 좀 부진했죠. 1회에만 2점을 내줬는데요. 오늘 경기는 정말 초구부터 온 힘을 다해서 던졌다고 하고요. 예.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1회부터 내가 이렇게 세게 던진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다저스가 공격에서는 4회 말 1사 3루에서 에드리안 곤잘레스가 우익선상 적시 2루타로 선취점 따냈고요. 이어서 2사 2루에서 야셀 푸이그가 우측 펜스를 때리는 장쾌한 3루타로 2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다저스 내일 세인트루이스하고 4차전 치릅니다. 네. 최고 구속이 시속 153km. 제가 텔레비전 중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좋더라고요. 볼 끝에 움직임도 좋고. 예, 네. 그리고 직구로만 승부한 게 아니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변화구를 던지면서 진짜 류현진스럽게 그 타자 네. 요리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왔거든요. 예. 7이닝 무실점. 초반에 항상 잘하면은 좋더라고요. 네. 1회 실점 안 하고.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이번 시즌에 네네. 네. 자, 정말 잘해서 기쁜데 국내 프로야구도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네. 플레이오프 내일부터, 있죠. 예. 네. 내일부터 LG하고 두산 플레이오프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젯밤에 끝난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는 연장 13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두산이 넥센을 8대5로 이겼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두산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면서 무려 13년 만에 LG와 두산의 포스트 시즌 잠실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지난 2000년 플레이오프 때는요. 두산이 4승 2패로 LG를 제압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LG하고 두산이 서로 만나면서 너를 만나서 편하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말을 둘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너한테는 질 수 없다 이런 승부욕이 발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편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미디어데이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두산 주장 홍성은 선수가 우리는 넥센만 꺾고 올라가면 LG는 되려 수월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두산의 민병헌 선수는
없던 힘도 LG만 만나면 생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네. 반면에 LG 이진영 선수는 두산이 올라온 게 우리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오늘 그 미디어데이에 나왔던 LG의 김기태 감독과 이 봉중근, 이진영, 이병규 선수가 모두 요즘 LG 가을 야구의 상징이죠. 유광 점퍼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 미디어데이에는 그냥 유니폼만 입고 나오지 이렇게 점퍼까지 다 갖춰 입고 나오진 않거든요. 네. 역시 유광 점퍼를 자랑하고 싶었다는 그런 선수들 말이 있었고요. 네. LG와 두산 팬들이 지금 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잠실구장 자리 채우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아마 굉장히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두 팀의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이 이 8승 8패로 아주 팽팽하고요. 네. 김기태 LG 감독은 마지막 5차전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내일 선발은 LG가 류재국 투수, 또 두산은 노경은 투수를 예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원래 스포츠 코너가 정해진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만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과 만리 축구 선발 라인업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어제 그 지구특공대 지동원 구자철 그렇죠. 선수 말씀을 네. 드렸는데 선발로 오늘은 이근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원톱으로요. 특이하네요. 네. 예, 원톱 이근호 선수 그리고 왼쪽 날개로 브라질전에서는 그 김보경 선수를 썼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알겠습니다. 브라질전하고 똑같은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호 선수의 원톱 특이하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스포츠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데 곳곳에 돌발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정체입니다. 이 점 마포대교부터는 교통량이 많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예, 도심 국회대로는 서강대교 방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강대교 구간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때문에 시속 30km 미만이고요. 성산로 독립문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서 봉은 고가차도 구간 2차로입니다. 승용차와 택시 간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각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요즘 연세로는 신촌 오거리부터 연세 명물거리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 때문에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연희 나대목이나 신촌 기차 입구에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진행이 어려운데요.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는 정체입니다. 이 밖에 분당 내곡 도시고속화도로는 내곡 나들목에서 구룡 터널까지 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정면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5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선안기사 구급 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범기사, 모범운전사가 아니라 선안기사 구급봉사단인데요. 선안기사가 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곳곳에 도로 위를 누비는 운전사들인 만큼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맞닥뜨리는 분들이 바로 운전기사분들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선안기사 구급봉사단의 윤석범 단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죠. 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로 구성된 선안기사 구급봉사단. 네, 모범기사, 모범운전사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참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또 왜 출범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은요, 선안 사마리아 운동본부와 인연이 돼가지고, 네. 모범운전자가 한 8천여 명이 됩니다. 네. 서울에.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회원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실 많아요. 적게는 지역사회 교통 소통을 아침 저녁으로 원활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일을 하면서 덕고 농인 돕기라든가 부르 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요새 심장마비로 예. 주변에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몰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쓰러지는 분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돕는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런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서울시로부터 512명이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예. 예, 오늘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네. 만약에 그,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라든가, 네. 유급 발생 시, 네. 이제 저희들이 그 확인을 했을 때게, 예. 확인을 했을 때게 먼저 달려가서, 네.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네. 저희들은 응급조치를 119가 올 동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거죠. 네. 저 교육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좀 알았지만요. 네. 일을 하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네. 저도 모르게 예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쩔 예, 수가 예.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심폐소생술 서울시청에서 6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예. 이제 그게 자신이 생긴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주변이라든가 이웃에 사람이 동료라든가 쓰러져 있을 때게 예. 이제 저희들이 다가서서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응급처치를 또 잘못하면은 또 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좀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파서 다쳐서 사고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버려둘 순 없다.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으셨는데, 예. 지금 5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제 선안기사 구급봉사단, 지금 이제 단장님 아니십니까? 예. 단장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직접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을 하십니까? 버스 운전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요. 예. 개인 택시 운전하시면서 직접 또 교통사고를 많이 목격하시고 또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위험한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를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은 마음이 조급하고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택시만 한 30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를 느끼냐면은, 사고도 나는 사람이 내고, 도둑질도 하던 사람이 하더라고. 예. 그래서 사고는 꼭 나던 사람이 사고를 내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교차라든가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제가 지나가는데 사실 그게 마음이 편하고. 승객분들이 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이렇게 양보 운전하냐 이런 이야기들 듣고 그러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첫 번째는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예. 첫 번째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정면승부 청취자분 가운데 이제 직접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이라든지 버스 운전사분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이제 택시 요금이라든지 현재의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택시 요금이요,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네.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주기라든가 2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이 올랐으면은 네. 오늘의 폐단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한 4년 한 6개월 만에 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이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도 3D 업종이라는 말은 듣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네. 택시를 운전한다라면은 3D 업종이라고 좀 전략이 돼 있어가지고. 예.
첫 번째는 뭐 요새 뭐 자가용이라든가 뭐 노선버스, 그 지하철 이런 게 다 연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택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서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제 뭐 좀 골목길이라든가 좀 네. 애딴 곳,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반면 이용하는데요. 네. 사실 그래요.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택시 기사들이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런 예. 것들을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네. 요금을 좀 주기적으로 네. 이렇게 해줬으면은 저희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안기사 99봉사 단장을 맡고 계신 윤석범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 단장님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예스냐 노냐에 대한 코너에 대해선 일본산 수산물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9934입니다. 저는 노입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일본산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3526입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국내산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4라운드에서 뵙죠.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이죠. 예스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연 또는 의견 보내주시면요.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여러분들의 의견 덧붙여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쿨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둘러싼 것이 모두 법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편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노숙인, 가출,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법을 위해 일하고 계신 박준영 변호사를 모시고 오늘 코너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내란 음모죄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문제입니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정 밖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이석기 의원의 지지자들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재판정에서도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 측에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일까요? 왜 그런지 박준현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죄 관련 재판 아주 이게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도 있고 또 이 사건 자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또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논쟁들이 많은데 먼저 어제가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기일 그러면 이게 뭐죠? 기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판 기일이라고 할 때는 그 재판을 여는 날이라고 재판을 여는 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일. 예. 이게 법조계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한글을 많이 안 쓰고 어려운 일본식 용어라든지 한자를 많이 써서 일반인들이 기일 그러면은 또 무슨 제삿날이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또 일을 하니까 또 제삿날일 수도 있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법 자체가 이제 외국법을 개수해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일제시대 때 일본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 일본어로 된 어떤 법률 용어들이 아직도 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네, 너무 많아갖고 일반인들이 계속 다가가기 어려워서 결국 변호사님들을 통하는데 예.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근데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뭐 쉽게 오늘 논의될 공소장 일본이라는 개념 자체도 약간 좀 쉽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예, 그것도 뭐 좀 이렇게 저희 법률 용어의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저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공소장 일본주의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석기 의원 측에서 검찰이 이제 기소할 때 내는 것이 이제 공소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예. 공소장 일본주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네. 않습니다. 예. 저희 기소를 할 때 이제 재판에 회부한다는 개념을 기소를 하는데요. 네. 기소를 할 때는 공소장에 어떤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물건을 첨부할 수 없고 네. 또 어떠한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재판이 법관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주장과 공방을 오고 가고 예. 또 증거를 조사함을 통해서 실체 심리를 하는 것이 예.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데 네. 공소제기 단계부터 이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심게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 내용이 들어있다면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예단 생기게 하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말아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하는 그 공소장 쓰는 그 공소장에는 예. 증거물 같은 걸 첨부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증거물 같은 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공판 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면서 예.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때 그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앞서서 제출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했다는 거죠. 예, 너무 앞서서 증거를 제출한 건 아니고 이 사례는 네. 그 법관이 그냥 유죄의 심증을 갖게끔 하는
어떤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석기 의원 측에서 주장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이 당연히 반박을 하겠네요. 네, 검찰에서는 반박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았나 봅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정도. 됐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변호인 측 주장에 있어서는 그 공소장에서 죄명을 특정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특정한 내용은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고. 네, 죄명이라는 것이 간단하니까 한 페이지밖에 될 수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뇌란 음모나 선동 네. 이런 어떤 죄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네.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과정들을 기재를 해야지 네.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검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가 됐다. 이렇게 검사 측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조금 더 한번 짚어보면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석기 의원 측이 일단 공소장부터 문제가 있다. 일본주의다. 증거를 첨부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적인 질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검찰의 기소 내용은 형법상의 뇌란 음모 선동 네. 죄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까? 예, 예. 네. 세 가지가 뭐죠? 뇌란 음모. 뇌란 음모. 그 뇌란 선동.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나와 있는 찬양고무. 찬양고무.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사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종북 세력이 있느냐 이런 논란을 많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이나 판례가 과거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내란 사건은 저희도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네. 접해보지 않은 사건이죠. 언뜻 떠오르면 뭐 김대중 내란 음모 그렇습니다. 사건 결국은 다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이 저희 일반인들의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들이고요. 그렇죠. 네. 이런 사건들은 다 이제 무죄 판결이 났죠. 재심을 통해서. 이것과는 이번 건은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이제 상당히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재판 과정을. 예,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지 않았냐는 주장의 근거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거죠? 내란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는 게 이제 소위 폭동이라는 의미를 전제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 폭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여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조직화된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언론에 보도된 증거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눈 대화가 물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였던 건 맞습니다. 그 모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모처에서 이른바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RO라고 그래서 뭐 레볼루셔너리 오거나이제이션 혁명 기구 RO 모임에서 한 발언들 그런 걸 말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그 조직 자체가 과연 어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고 표현하거든요. 폭동을. 그 정도의 그 어떤 다수인이 결합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결합된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런 어떤 회합을 가졌다면은 쉽게 내란으로 볼 수는 없었겠죠. 다만 그 이석기 의원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지위가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는데 아주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이 언젠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일로 22일. 알고 22일. 있습니다. 화요일이네요. 보통 화요일에 많이 하나 보죠, 재판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이제 이런 합의부 재판이 3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배당되어 있던 재판을 다 다른 곳으로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재판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담하나 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죠. 이 사건만을 지금 배당한 상태에서 다른 사건을 모두 지금 재배당했으니까요.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빨리 끝내줘야 될 사건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1심 구속기간이 만기가 6개월입니다. 1심 재판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사건은 수사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판, 일반적인 우리 일반 재판으로 진행해 할 때는 6개월을 넘기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재판부가 집중해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어요. 뭐 굉장히 언론도 많이 주목하고 있고 네. 이 판결, 네. 이 판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겠죠. 예, 어떤 법률가적 입장에서 법적인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사건은 어떤 정치적인 관점 그리고 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판사는 법에 따라서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박 변호사님은 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런 가능성이라기보다는요. 네. 저희 입장에서 법률가는 법에 근거해서 그렇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란 것 자체가 그 시대를 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내란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부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일반 국민이 해석했을 때는 달리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사도 또 법률에 따라서 판단만 하지만 또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법무부가 해산, 정당 해산이죠. 정당의 해산 위헌 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 해산을 이제 위헌이다. 정당 해산을 심판 청구한다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처음인 일일 것 같은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이제 1960년도 헌법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이전만 해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산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보당 사례. 행정청이요? 예, 진보당이 직권으로 해산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당 해산의 요건을 강화해서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해산 제소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총 6인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지 해산이 되는 해산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9분 가운데 6명, 3분의 2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차원이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건 아닌가. 직접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현재 또 사법부의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행정청에서 할지는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박 변호사님 이제 좀 이렇게 이번 사건 관련 걸 볼 때는 이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내려지기 직전인데 행정부에서 이 정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하는 자체가 조금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일을 좀 하십니까? 저는 이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어떤 공익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영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또 기회가 되는 경우에는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박준현 변호사와 함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오늘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코너는 주제가 일본산 믿을 수 있으세요? 라는 주제였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봤는데 물론 저희 자체적인 의견 수렴 결과에 불과하지만요. 약 9대1로 No, 일본산 걱정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선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349님 그리고 8413님입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10월 15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 김동철, 김윤범,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